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그리고 억각과 동의각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평행선의 작도까지 한번 다뤄봤었죠. 자, 삼각형의 작도로 이어서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삼각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3차 시는 삼각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삼각형 A, B, C가 있죠. 자,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자, 꼭지점 A, B, C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다루는 명칭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좀 이름이 좀 거시기한데 대변. 그 전에 삼각형 자체를 우리가 나타내는 기호가 뭘까요? 이 삼각형 ABC는 이게 기호예요. 삼각형 A, B, C 이렇게 삼각형을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삼각형 안에서 이제 대변에 대한 생각을 할 건데요. 우리는 삼각형에는 몇 개의 각이 있어요? 각 A, 각 B, 각 C가 있죠. 그 다음에 변이 몇 개 있습니까? 변 A, 변 B, 그 다음 변 C가 있죠. 맞습니까? 이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게 있는데요. 자, 각 A 보입니까? 자, 각 A의 대변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대변은 무슨 뜻이에요? 마주 보는 변을 말하는 거예요. 마주 보는 변. 각과 마주 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보니까 뭐 같아요? 이 삼각형에서 바로 변 선분 BC가 바로 대변이 되겠죠. 그러면 각 B의 대변은요? 각 B의 대변은 마주보는 선분은 뭐예요? 선분 AC 얘가 바로 대변이 되겠죠. 각 C의 대변은 뭐가 될까요? 각 C의 대변은 그렇죠. 선분 A, B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대변이고, 반대로 우리가 변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변 BC의 대각은 변 BC의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변 AC의 대각은 마주보는 각이라고 하는 거니까 각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변 AB의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각이니까 어때요? 각 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변과 각은 서로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각, 즉 대변과 대각으로서 서로의 관계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대변과 대각.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보면은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나와 있죠. A, B, C 이렇게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개의 변의 길이가 있는데, 얘들아, 이 세 개의 변의 길이는 아무 때나 주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BC를 구성하는 길이를 자, 얘는 3cm, 5cm, 5cm, 6cm 이렇게 돼 있고, 얘는 6cm, 2cm, 3cm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얘들아, 이 세 개의 변과 이 각각의 세 개의 길이를 가지고 만약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자, 어떤 것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길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길이와 이 세 개의 길이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가장 긴 걸 밑에 밑변으로 둘게요. 6이라고 둘게요. 그럼 2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이렇게 해봐 2, 3 이렇게 해가지고 닿지가 않잖아요. 닿으려고 막 이 각을 줄여봐도 절대로 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될 수 없어요. 얘는 삼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개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두 변의 길이 합이 어떤 두 변이든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세 변 A, B, C를 변으로 갖는 길이로 갖는 삼각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A와 B를 더하면 C보다 커야 되고 B와 C를 더하면 A보다 커야 되고 C와 A를 더하면 B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A, B, C 중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그 가장 긴 두 번째, 세 번째 변의 길이의 합은 가장 긴 변보다 어때야 돼요? 자, 가장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항상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자, 이것을 항상 만족해야 우리는 삼각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5, 6, 8이라고 하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3, 5, 9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보다 더 큰 이런 상황이 생기죠. 다시 말해 가랭이가 찢어졌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변은.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같아도 만들 수 없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긴 변이 8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두 변이 4야. 그러면 붙어버리죠. 이게 각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붙어버리면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붙어버리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죠.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죠? 삼각형이라는 집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관련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 또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세 변의 길이는 앞서 말했던 어떤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도 가장 긴 변도 가장 긴 변이라고 하죠. 가장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자. 그랬을 때 A는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합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만족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요.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일한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길이가 있으면 하나, 둘, 셋.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삼각형을 결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어때요? 변 하나, 자, 1, 2, 3 이렇게 쓸 거예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의 각이 있으면 두 변과 하나의 각이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 끝과 끝을 가지고 이어버리면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변과 하나의 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대로 이번에는 뭐가 하나고 변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변이 하나예요. 하나의 변과 그다음 그 변의 양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니? 두 각, 한 변과 두 각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쭉 그리다 보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이 우리가 삼각형을 유일하게 결정하는 조건이에요. 이 변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사이드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앵글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세 변으로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SSS라고 말해요. S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 세 개의 사이드가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 하나로 결정된다. 그 다음에 두 변과 한 각이 있으면 SAS라고
보통 말하죠. 나중에 합동을 얘기할 때 SAS 합동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뭐 다루지는 않으니까 아직은. 그 다음에 두 각과 하나의 변이 주어졌을 때 유일 삼각형이 결정된 것을 이번에 A가 두 개죠. A, S, A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약자로 이렇게 말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변이 주어졌을 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한 변과 양쪽 두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가 된다. 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일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유일한 삼각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관련된 것들 나머지는 정해지지 않는 경우 여기서 악슨 써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크면은 삼각형 자체가 안 되죠.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졌을 때, 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두 변의 길이는 주어졌어. 이렇게 두 변의 길이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아니고 뭐 각 B가 주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두 변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삼각형 구성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하나는 5cm고 하나는 3cm야. 근데 끼인 각이 아니고 이 각 B가 30도라는 것을 줬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변 AC를 벌려서 이렇게 3cm, 5cm를 그려놓고 각 B가 3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때요? 같은 각 유일하지 않죠? 유일한 삼각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 사이드, 앵글. 자, 다시 두 사이드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와야 돼? 앵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SAS 위치가 그냥 괜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두 사이드, 두 변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앵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졌어요. 이때도 두 개 또는 세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대요.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졌는데 양 사이드에 한 변의 길이의 양 사이드에 그 두 각을 주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줬으면은 자, 한 변의 길이를 줬잖아, 얘들아. 그러면 각은 어떻게 줘야 돼? 그 양쪽의 각 앵글을 배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분 AB를 줬어. 선분 AB의 길이가 뭐 5cm라고 줬어. 그러면 나머지 두 각은 뭐 해야 돼요? 각 A와 각 B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뭐 얘가 30도, 뭐 얘가 50도 이렇게. 양쪽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하는 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개의 삼각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변과 두 각을 줄 때도 그 한 변에 붙는 두 각의 위치까지 알려줘야 우리는 유일한 삼각형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조금 복잡하죠? 하나하나 너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의 그 프린트를 보면서. 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그런데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지긴 주어졌어,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3cm로 주어졌고 하나의 각은 몇 도라고 돼 있어요? 90도로 주고 하나는 100도로 줘버렸어.
이 둘을 합하면 180도 넘어가잖아. 삼각형의 세 내각이 합은 180도여야 되는데 이건 190도잖아 이미. 삼각형이 형성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자, 세 각의 경우 30도, 60도 줬다는 것은 나머지 한 각은 90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때도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야. 이 작은 삼각형도 세각은 30도, 60도, 90도야. 좀 더 확대해서 이 삼각형도 세각은 30도, 60도, 90도야. 더 큰 삼각형 얘도 세각은 30도, 60도, 90도야. 얼마든지 우리는 삼각형을 30도, 60도, 90도인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삼각형을 세각이 주어졌다고 해서 유일한 삼각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해서 이 5번까지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면 실수하기가 딱 좋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작도를 가르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